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집 한방주치 시간입니다. 대변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이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대변 중에서도 설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설사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한 지 오래되어 몸이 허약해졌고 체중이 또 급격히 감소하고 오랫동안 설사가 안 멈춘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지 또 치유는 잘 되는지 오늘도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천 대웅한의원 원장이신 이은기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끔은 배가 얼음장같이 차고 손발이 차면서 또 뭐 참외나 맥주, 상추, 돼지고기 등을 고기 등을 먹으면은 배가 아프면서 설사가 나는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평소에 몸이 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찬 사람들이라 그러죠. 몸이 차면은 배도 차고 손발도 이렇게 찬데 특히 배가 이렇게 많이 찼다는 얘기를 호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정한 음식이란 것이 뭐 부패하거나 뭐 균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성질이 찬 성분의 음식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뭐 참외라든가 맥주, 상추, 돼지고기 이런 것은 아주 찬 성분의 음식인데 우리가 평소에 배가 찬 사람이 찬 성분의 음식을 먹게 되면 통증을 일으키면서 냉기는 아래로 이렇게 밀어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아프고 설사가 나게 되죠. 근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한설이라고 그래요. 한설. 찬 기운으로 인해서 설사가 난다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으시시하다 그러죠. 오한, 추위를 많이 느끼면서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사나게 될 때 보면 배가 이렇게 가스 같은 게 차면서 아픈데 아주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 그래요, 배가. 그다음에 이제 배가 구룩구룩 소리 나는데 천둥 소리 같다 그러죠. 그리고 변을 보는데 시골에서 이제 오리 기르다 보면 오리가 변을 아주 묽게 지저분하게 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오리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은 것이 잘 소화돼야 되는데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호소합니다. 네. 배는 아프지 않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사를 하고 있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치료 방법은 없는지요? 예,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병원 다니다가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지사제를 오래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아주 몸이 이렇게 허약을 해요. 체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얼굴 혈색도 누렇고 말하는데 힘도 없고 항상 이렇게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기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냥 바로 설사한다는데 이거는 대개 이제 비비 기능이 약해서 오는 허약해서 오는 허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기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반 지사제로 복용해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죠. 네. 설사를 인제 오래 하면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대나무같이 이렇게 열려 있어 가지고 수축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원인은 왜 그럴까요? 예,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변을 보는데 그냥 설사나는 게 그냥 대나무 이렇게 물통 뚫어놓은 것 같이 그냥 쫙 빠져나간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음.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변을 보고 나면 그냥 기운을 못 차리겠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쫙 까부러지고 손발에 힘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대장 기운이 부족해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가 우리가 이렇게 미끄럽듯이 그냥 이렇게 변이 대장에서 그냥 확 흡수가 안 되고 미끄러져 내려가다 보니까 활설 그냥 쫙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활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일 새벽마다 설사를 하는데 통증은 없어요. 그런데 매일 그 시간만 되면 설사를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예, 이 가끔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요. 나는 새벽마다 설사를 하는데 보통 설사 나면 배가 아프면서 화장실 가서 이제 설사 보고 변 보고 나면 좀 배도 안 아프고 기분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나는 꼭 새벽 3, 4시경에 설사를 하는데 이게 배가 안 아프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면 이제 평소에 그 추위를 이제 많이 타고 또 야간에 보면 소변을 뭐 한두 번 이렇게 보러 일어나고 또 그 허리나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고 이러는 호소를 같이 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신설, 신장의 기능이 약해서 신장에 이제 따뜻한 기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양기라고 그러죠. 따뜻한 기운이 부족함으로써 장이 차가워져 가지고 찬 기운이 이제 새벽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설사가 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에 설사 난다 그래 가지고 다 신장이 약해서 양기가 부족해서 나는 건 아니고요. 또 새벽에 이제 설사가 나는데 배가 아프다면서 설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변을 보고 나면은 아주 시원하고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이제 트름한다 이렇게 트름 끄끄 한다 그러면서 그 새벽이면 설사 난다는 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음식물이 이제 잘못 먹어가지고 그 소화 불량으로 오는 식적설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신장이 약해서 오는 것보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는 설사 식적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 이제 설사가 날 때 냄새가 좀 심한 예를 들어서 썩은 달걀 냄새라고 하잖아요. 썩은 달걀 냄새 같은 게 나고 또 배가 아파서 대변을 보고 나면은 어 트름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예, 대개 음식이 부패돼 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식적설이라 그러죠. 그 냄새 이런 분들이 음식 먹고 설사 나는 거 소화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나는 분들의 특징이 아주 변 보면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고 아주 악취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 불량으로 이렇게 많이 오죠. 네, 그렇군요. 어 이 설사가 치료되지 않고 이렇게 오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우리 한의학에서 구설이라 그래요. 오랫동안 설사를 한다 그러는데 대부분 이렇게 몸이 허약한 분들, 특히 비위계통이 이렇게 약한 분들이 이렇게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대개 보면 설사를 오래 해서 체중이 그냥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밥맛도 없고 기운이 없고 자꾸 눕기만 좋아하고 그리고 말하는데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 자한이라고 몸에서 땀이 난다 그리고 아주 몸이 피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한의학에서 비비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약을 복용해야만 설사가 치료하고 원기가 회복하고 체중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보통 인제 뭐 식사나 이렇게 하고 나서 소화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대변을 봤을 때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예, 우리 그 한의학에서는 손설이라 그러는데요. 보리밥 먹으면 보리밥 먹은 그대로, 쌀밥 먹으면 쌀밥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변이 나가는데요. 대개 비위계통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사는 10중 8구는 배가 차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배가 찬 상태에서 찬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래서 많이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부패됐다든가 뭐 이렇게 그 음식이 상한 음식을 먹어서 오는 식석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설사를 인제 자주 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음식과 좋은 음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설사를 자주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부패되거나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한 음식 먹어서 오는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예외하고 나는 음식을 먹거나 또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난다든가 또 아니면 내가 또
오랫동안 설사가 그치지 않고 그 몇 달 동안 이렇게 설사를 하면서 이렇게 힘도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 찬 성분, 몸이 추우면서 배가 찬 사람들은 찬 성분의 음식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아주 찬 성분인데 쓴 성분들 음식 있죠. 맥주라든가 상추라든가 쓴바기 이런 음식은 아주 찬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또 상추를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설사를 많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돼지고기도 우리 한의학에서는 찬 성분입니다. 그래서 상추에다 돼지고기 싸 먹고 또 맥주 마시면 그냥 바로 설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참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해마다 참외를 좋아해서 참외를 많이 먹으면 그 시절에는 그냥 계속 설사만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참외가 아주 찬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면이라든가 팥빙수, 팥 음식은 아주 찬 음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변비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배가 차고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안 좋습니다. 또한 우리 봄에 딸기 있죠? 딸기도 네네. 찬 성분이니까 이런 거는 아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좋은 음식은요. 반대로 이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라든가 이제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 이런 것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드시면은 복통 설사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죠. 우선 카레라든가 삼계탕, 닭과 민삼과 황기, 대추, 밤 이런 것은 다 따뜻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삼계탕을 많이 드시는 게 배를 뜨뜻하게 할 뿐더러 기운을 돋궈주고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추어탕 있죠? 추어탕도 거기에 보면 여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추라든가 또 마늘이라든가 또 우리가 매운 청양고추라든가 이런 걸 또 같이 넣어서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냉기를 이렇게 쫓아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레도 역시 또 따뜻한 성분입니다. 평소에 배가 차고 또 이렇게 냉함을 느끼고 또 음식 잘 먹으면 자주 설사나는 분들 이런 음식을 드시면 좋고요. 또 장기간 내가 비위가 약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을미를 잘한다든가 잘 채운다든가 트름이 많이 난다든가 설사를 잘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평소 밥할 때 찹쌀을 한 움큼 넣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라는 게 있어요. 산약.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갈아서 드신다든가 아니면 밥할 때 이렇게 넣어서 쪄서 드시면 좋고요. 또 백출이라는 한약재가 있는데 그런 백출은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약재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거 차로 이렇게 끓여 드시면 좋고요. 특히 우리 3종류 중에서 우리 건삼 있죠. 수삼과 건삼과 홍삼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삼은 우리가 생삼이라고 그러죠. 여름에 땀 흘리고 기운 없을 때 이제 이렇게 갈아서 드시면 좋고 또 평소에 기운이 없다든가 감기 자주 걸린다든가 배가 찬 사람들은 우리가 건삼, 마른 삼이죠. 그거 드시는 게 좋고 또 내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감기가 자주 걸리고 설사가 자주 나고 또 이렇게 몸에 어떤 잔병이 많이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면역성을 튼튼하게 해주는 홍삼이 좋습니다. 또한 여름에 우리가 차를 많이 드시죠. 갈증이 난다고 이렇게 차를 많이 드시는데 성분이 지금 따뜻한 차를 드시게 되면은 배도 뜨뜻하고 설사도 안 나고 건강해집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수정과가 있습니다. 수정과는 생강과 계피를 넣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얼려서 먹어도 배를 뜨뜻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계피차, 생강차, 인삼차 이런 차를 여름에 많이 드시면 무더운 더위에도 배탈 없이 건강한 여름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과 또 좋은 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변은 우리 몸의 건강 보고서 같기도 한데요. 평소 자신의 대변을 좀 주의 있게 관찰하고 또 변화가 있을 시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천 대웅한의원 원장 이은기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대변 중에서도 설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